안녕하세요, 착한폰입니다. 오늘 리뷰드릴 영상은 갤럭시 A23입니다. 2021년 갤럭시 A32 모델이 굉장히 가성비 좋기로 유명했어요. LTE 기종의 FHD 플러스 화질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올해는 A32에서 A33으로 새로 출시하면서 5G 모델로 바뀌었고 출고 가격도 10만원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더군다나 갤럭시 A33 모델은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32 모델을 찾으신다면 이번 갤럭시 A23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갤럭시 A23의 실물을 보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로 직접 가봤습니다. 해당 모델을 보자마자 갤럭시 A32 모델이 생각나더라고요. 6.6인치의 대화면과 FHD 플러스의 화질에 90Hz를 더하니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 색재현율이나 밝기는 플래그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래그십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지 않으면 큰 체감이 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 갤럭시 A23의 모서리 역시 일체감 있는 둥근 모서리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 내부에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요. 하단에는 스피커와 충전 단자, 마이크,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유심과 마이크로 SD 카드를 탑재할 수 있는 슬롯이 있어요. 후면은 유광립김의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었고요. 후면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접사, 심도 렌즈가 탑재되어 있고 플래시까지 총 5개의 홀이 있어요. 해당 모델의 카메라는 0.5배 초광각 그리고 1배 광각 카메라 렌즈를 활용할 수 있고요. 1배 광각 렌즈에서 최대 10배까지 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10배까지 줌을 당기면 화질이 굉장히 저하되는데요. 따라서 평소에 줌을 활용할 때는 내가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당겨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기능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기능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서핑과 컨텐츠 소비용으로 먼저 삼성 인터넷으로 네이버를 실행해봤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뉴스를 실행해봤는데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인터넷이 빠를수록 사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앱을 실행해봤습니다. 유튜브 역시 첫 실행 시에만 약간의 로딩이 있었고요. 하단으로 스크롤할 때마다 새로운 썸네일들이 인터넷이 빠르니까 바로바로 로딩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의 색영역과 밝기는 다소 부족한 듯 했지만 실제로 동영상 시청 시에 전혀 부족함 없었고요. 오히려 FHD 플러스 화질로 굉장히 선명하고 편안한 시청을 할 수 있었어요. 어두운 환경에서 어두운 배경의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아마도 OLED와의 명암비 차이는 극복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4K 영상 시청 때도 이렇게 굉장히 선명한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어서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하자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서서 촬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만큼은 제가 OIS 기능을 100% 활용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촬영 후에 영상 결과물을 보니 상당히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셀프 카메라도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갤럭시 A52s와 카메라 성능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카메라 성능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갤럭시 A52s와 갤럭시 A23은 둘 다 초광각 광각 렌즈만 사용하기 때문에 망원 렌즈는 따로 없어서 2배 줌을 활용하려면 디지털 줌으로 당겨야 돼요. 하지만 갤럭시 A52s에는 2배 줌 버튼이 있지만 이번 A23에는 2배 줌 버튼이 없고 따로 제가 수동으로 2배까지 당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OLED 디스플레이와 비교했을 때도 색 재현율이나 밝기 면에서 갤럭시 A53의 OLED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앞서더라고요. 갤럭시 A53의 OLED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선명하고 밝아서 좋았습니다. 갤럭시 A53과 23의 디스플레이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화면을 촬영해봤어요. 갤럭시 A23과 작년 모델의 갤럭시 A32의 출고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갤럭시 A23과 32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갤럭시 A23의 CPU는 스냅드래곤 680이 탑재되었고 갤럭시 A32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 성능은 갤럭시 A23이 32보다 약간 하향되었지만 OIS가 탑재되면서 손떨림 보정 기능이 강화되었어요. OIS 방식은 디지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갤럭시 A32의 디지털 방식으로 손떨림 보정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 장노출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 시에 손떨림 보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장노출 촬영은 최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선명하게 촬영 가능해요.
동영상 역시 걸어다니면서 찍거나 움직이면서 찍을 때 OIS 손떨림 보정 기능으로 인해서 흔들림을 굉장히 많이 잡아줘요. 램은 4기가로 동일하고 저장 공간은 128기가로 이제는 64기가도 애매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128기가 탑재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대 1TB까지 외장 슬롯을 지원합니다. 한 가지 갤럭시 A23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디스플레이인데요. 전작인 갤럭시 A32의 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선명한 화질과 명암비가 무한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 A23은 LCD TFT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화질은 전작 FHD 플러스 화질과 동일합니다. 같은 LCD라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패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SP 패널과 TFT 패널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 TFT 패널이 보다 선명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고 명암 비율도 ISP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A23에는 측면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갤럭시 A32는 디스플레이 내부에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휴대폰을 구매하시고 강화유리 필름을 붙이게 되면 지문 인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인식이 거의 안 될 정도로 매우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번 갤럭시 A23 모델에 측면 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되면서 강화유리 필름을 붙이시더라도 측면 버튼 지문 인식을 활용하여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디스플레이 내부에 있는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보다 측면 전원 버튼 지문인식 센서가 인식률도 높고 인식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은 A32와 A23 모두 5000mAh가 탑재되었습니다. 전작 갤럭시 A32의 충전 속도는 15W여서 5000mAh를 한꺼번에 충전하기에는 굉장히 느린 편이었어요. 하지만 갤럭시 A23에서는 최대 충전 속도가 25W까지 제공되어 충전 속도도 무난한 편입니다. 삼성페이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LTE 기종을 비교해봤을 때 X커버5가 있는데요. 단순히 내구성과 방수 방진 등급만 봤을 때는 갤럭시 X커버5가 좋아 보이지만 전체적인 성능이나 컨텐츠 소비용으로는 갤럭시 A23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A32와 비슷한 성능을 찾고 계신다면 이번 갤럭시 A23을 추천드려요. 휴대폰을 개통할 때 고가요금제에 대한 부담이나 기계값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다면 이번 갤럭시 A23만큼 가성비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갤럭시 A23은 저렴한 키즈 요금제와 LTE 33,000원 요금제로도 무료로 개통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저희 착한폰 채널과 전화번호 남겨드렸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저희 착한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인증해주시면 추가 만원 할인 행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